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오늘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 지혜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죠. 이곳에 수장을 모셨습니다. 지난해 말 제22대 국회 도서관장으로 취임한 분이죠. 현진권 국회 도서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난 2월 달이었죠. 2월 19일이었던가요? 그때 네. 이제 국회 행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이후에 국회 도서관도 이제 감염 예방 차원에서 임시 휴관하고 있는데 한 달 넘었습니다. 예, 벌써 넘었습니다. 언제쯤 개관 예정이신가요? 이건 국가적인 거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우리 국회 도서관 차원에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고요. 국회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와 대한민국 전체가 안전하다는 건 확신이 있을 때 그때 다시 재개관을 도서관 생각할 개관 생각입니다. 자체도 이제 감염 예방도 있지만은 이것도 약간 다중의 이용처이기 때문에 국가 정책하고 같이 맞물려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국회 도서관은 국민들은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감염 문제를 해가지고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전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불가피하게 도서관을 휴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처음에 재개관을 하게 되면은 혹시나 재개관을 좀 이른 시일내에 하게 된다면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재개관 한다는 그 자체가 이 감염 사태에 대해서 나름대로 안전하라는 그런 국가적인 판단이 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판단 또 저희 국회 도서관 자체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어떤 그 안전하다는 분위기 그런 것이 깔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 위로도 어떤 도서관이 가져야 되는 청결, 어떤 청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죠.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이제 임시 휴관할 때는 국회 도서관 아니면 국회 차원에서 이제 감염 예방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확대가 되어버리니까 정말 다중에 이용한 시설 관련해 가지고 국가 정책 전반의 정책 차원에서 이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인데. 네. 이제 지난해 지금 취임하신 게 12월 초였던가요? 예, 12월 4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4개월 조금 못 미쳤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오시기 전에 국회 도서관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도 하시고 나름대로 구상도 하셨을 것인데 네네. 직접 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도서관장, 국회 도서관장 굉장히 명예로운 자리입니다. 네. 와면은 그동안 못 읽었던 책을 마음껏 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제가 4개월 동안 있으면서 책 한 권 제대로 못 봤습니다. 관장님이 책 많이 보고 계시면 안 되죠.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이죠. 네. 국회 도서관이 제가 오기 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을 하고 글쎄요, 있다는 것을 네.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국회 도서관 이렇게 하면은 대한민국의 일종의 이제 대표적인 도서관으로서 많은 장세를 가지고 있다. 그까지는 가지고 있었는데 네. 실제로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엄청난 이 노력과 여러 가지 형태의 재가공 하는 이런 것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회 도서관이 지금 68년이 됐는데요. 그동안 68년 동안에 쌓여있는 그 노하우가 일반 국민들은 다 모르고 있지만은 그 노하우를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국회의원들 입법을 보좌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대상으로 하는 이런 서비스도 네. 지금 문화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책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책 읽는다 하는 지식도 있지만은 그런 지식이 쌓여가지고 한 인간이 문화적인 인물로서 성장해 나가는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문화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방면으로 국회 도서관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네, 국회 도서관 우리나라 최대 규모로 알고 있는데 680만 권의 소장 자료를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해외와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대한민국 최대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왜냐하니까 이제 그렇습니까? 국립중앙도서관이 있기 중앙도서관. 때문에 네. 국립중앙도서관이 장수로 보면 더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회 도서관은 특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종의 사회과학 쪽에 나름대로 집중한 이런 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로 정책하고도 많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입법
하는 활동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지금 300명 국회의원이지만은 300명 한 분 한 분이 다 입법기관입니다. 정책을 잘못 입법하게 되면은 이 영향이 대한민국 5천만에 주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신중하게 정책을 입안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료, 정보,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지식이 없이 단순하게 감성적으로 포퓰리즘적인 그런 정책을 하게 되면 그것은 꼭 국민의 고통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680만 건의 이런 정보 지식 이것을 어떻게 가공해서 국회 입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느냐 하는 이것이 가장 큰 일종의 사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지난달 20일 국회 도서관 개원 68주년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앉아서 계산해 보니까는 68년 전이면은 52년도입니다. 한국 전쟁 때였네요. 그렇습니다. 예, 한국 전쟁 때 이렇게 됐는데. 그 정도로 국회 도서관이 입법 활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 인식을 전시 중에서도 깨우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전쟁 중에서는 전쟁하기 바쁘죠. 책 생각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5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 국민이 배고팠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정책의 중요성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그 52년도에 국회 도서관을 만들게 된 겁니다. 네, 이번에 68주년 행사 때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도 당연히 뭐 참여해가지고 축하해 주시고 했는데 도서관 운영과 관련돼서 뭔가 새로운 변화라든가 약속이라든가 계획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경제학자로서 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이제만 해왔지만은 제가 내세운 것이 수요자 중심. 수요자라는 것은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가 이제 국회의원이고요. 두 번째가 국민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도서관에서 많은 일을 해왔었지만은 많은 경우 공공 부분은 공급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요자를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경제학자로서 지금 그런 측면을 보인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면은 사실 그 정보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쉽게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홈페이지도 대폭적으로 개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그런 도서관 체계 이것이 제가 간장으로 새로 부임하면서 대적을 내세우는 그리고 이 의장님께서도 기꺼이 제 의견을 받아주시면서 북돋아주고 계십니다. 네. 네. 또 여러 인터뷰를 보니까 관장께서 도서관의 디지털화를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임기 동안 어떻게 디지털화를 추진하실 계획인지도 궁금합니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보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체계 기반으로 했었는데요. 이 체계 기반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화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680만 건이라는 책이 있지만은 이것을 먼저 디지털화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작업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5년 계획하에 4차 혁명을 리드하는 국회 도서관을成立하자 하는 그런 계획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를 하게 되면은 680만 건에 있는 장세 정보들이 모두 디지털화 해가지고 책 한 권 한 권을 읽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은 혹은 입법 활동하기 위해서 국회의원께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키워드만 치면은 680만 건 중에서 그 핵심 용어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바로 뽑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 예산을 투입해서 작년이 이제 1차 연도고요. 올해는 2차 연도 그리고 앞으로 3개 연도를 더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완전하게 디지털화가 되면은 어떤 이슈가 있든지 간에 그 이슈에 대해서 정책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국회 전자도서관의 키워드만 치면은 바로바로 해당되는 그 분야의 전문 책이 하나 나올 정도로 그것도 단 몇 분 만에, 단 1분 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디지털화해도 이용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워야 그렇습니다.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크게 봤을 때 이제 수요자가 바로 국회라는 차원에서 국회의원하고 일반 국민들. 국민 그랬습니다. 아까 뭐 중앙도서관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곳이니까 국민의 도서관이기도 하죠, 사실은요. 그렇게 예. 저희들은 이야기하고 예.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앞으로 많은 서비스가 구축이 돼야겠지만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 여러 가지 봤을 때 이용은 얼마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회의원들이거나 아니 일반 국민 두 차원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치는 100점 있는데 실제로 이용은 10밖에 안 된다든가 아니면 100인데 뭐 이용이 100%잘 되고 있다든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게 이제 일률적으로 한 지표로서 표현하기가 힘든 거지요. 네.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680만 건이라는 어마어마한 정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책을 몇 건을 이용했느냐 그 자체의 지표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 쉽게 국회의원들이 혹은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체계만 만들어 놓으면은 지금보다 2배, 3배 더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 관련 서비스 뭐 여러 가지 더 구축이 돼야 된다 추가적으로 제가 아까 뭐 기본으로 디지털화도 필요하겠지만요. 네네. 680만 건은 어마어마한 이 국가의 자산입니다. 이 자산은 많이 사용되면 사용될수록 좋습니다. 그것이 정책의 고급화, 선진화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직까지 이런 이용도를 2배, 3배 그 이상으로 확대시킬 그런 여지가 이런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화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소유자 중심의 그런 체계를 만들면은 대폭 어떻게 보면 악배들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의원실에서는 도서관 활용을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의원실에서는 기본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이용하는 국회의원 무슨 뭐 상도 네. 주고 그런 그렇습니다. 건데, 매년 상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20대를 마무리하면서 20대 4년 동안에 가장 책을 많이 대여한 국회의원실 그리고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눠가지고 저희들이 한 12분 정도 이 상을 줬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경적으로 확인해 주면은 의원실 이용하는 의원실도 더욱 이제 힘을 받고 좀 바로 그러겠네요. 그겁니다. 예. 애용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는 상 제도를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들께서도 서로 경쟁하는 물론 이제 큰 상은 아니지만은 대외적인 이미지가 참 좋습니다. 국회 도서관이 인정하는 국회의원, 책을 많이 읽는 국회의원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국민들한테 더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확대할 그런 생각입니다. 네, 빌려가는 양하고 또 정책에 반영하고 읽는 양 다 비례한다고 평가해야겠죠. 꼭 그렇진 않겠지만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국회 도서관의 역할을 단지 책 읽는 공간 차원이 아니라 복합 문화 공간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점에서 봤을 때 이제 국회 도서관에 살 수 있는 문화 창달 차원의 어떤 그 계획이라든가 프로그램 또 올해 가지고 있는 계획 어떠신가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이라는 것이 한 인간을 문화적으로 성숙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자인 국민을 대상으로 책을 통해서 문화적인 어떤 유전자를 우리 중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어떤 문화 활동을 보게 되면은 필하모니 교향악단을 저희들이 모셔다가 1층 홀에서 했고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또 재즈 요새 젊은 우리 층에서는 클래식보다 재즈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문화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전문적인 재즈 그들을 초청해서 그런 자리를 가졌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매체 음악 공연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도서관의 2층에 좋은 일종의 그 갤러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회화 그림들을 초대해서 그런 그 회화전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아무래도 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북 콘서트
특히 이제 젊은 애들이 관심이 있는 그런 책을 중심으로 해서 북 콘서트로 몇 차례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 도서관이 이제 국회의원들 입법 활동에 필요한 정보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국민의 대표가 있는 곳이 바로 국민에게 열려 있는 도서관인데 상당수의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서 도서관이 그런 곳인가 또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차원에서 국민들이 그런 걸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아니면 뭐 디지털을 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홍보 차원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 도서관은 일반 국민들이 잘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국회 도서관은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된 것이 1998년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사실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석박사 논문 쓰는 이런 분들은 국회 도서관을 방문한 그는 추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도서관 이렇게 하면 석박사 논문 쓰는 데는 반드시 가야 될 곳 이런 이미지가 박혀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옛날 이야기고요. 이제 98년도부터는 뭐 성년 20세 이상 성년은 누구나 네. 자유롭게 올 수 있는 곳입니다.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장소뿐만이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문화공간, 실제로 저희들이 미디어 월이라는 큰 화면을 통해 가지고 점심 시간에는 클래식 음악을 1시간 동안에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커피 시설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책을 읽는 공간뿐만 아니고 서로가 어떻게 문화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런 고급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제가 좀 홍보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국회 도서관장으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 도서관은 결국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 활동을 보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들이 하나하나의 정책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을 지키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능이 있지만은 국회의원들의 이런 그 입법이 좀 보다 전문적이고 분석적인 그런 시각에서 합리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해서 어떤 뭐 책에 대한 이런 정보가 없다 하더라도 쉽게 뭐 5분 이내도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그런 정보를 책 한 권으로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지는 게 제가 이번에 관장으로서 이직을 맡으면서 생각하고 있는 주요한 어떤 그 방향입니다. 네,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국민을 위한 도서관 결국은 입법 활동을 지원을 해서 제대로 되면은 결국은 그것도 국민을 위한 것이 되고 또 것이죠. 국민이 또 직접 이용하는 도서관이 되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예.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N의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현진권 국회 도서관장과 함께했습니다.